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용입니다. 오늘장 우리가 빠르게 또 점검을 하면서 오후장 대응 전략, 포트폴리오 관리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빠르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죠. 오늘 시장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완전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이 있고 수급에서 이런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죠. 코스피는 양매수, 코스닥은 양매도. 특히나 이러한 부분이 비차익에서 2,600억, 870억 이렇게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이런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나타나게 되는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단 있는 종목들의 강세, 마찬가지로 패시브 자금 유출이 나타나는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단의 하락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한번 보죠. 특히 비차익에서 이런 패시브 자금의 유입과 유출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 비차익.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한다기보다는 최근에 외인들을 중심으로 한 원달러 환율 하락과 추가적인 하락과 외인들의 수급 유인이 지속이 되는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이런 주요 종목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전략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낙폭 과대주 그리고 외인들의 입맛에 맞는 즉 외인들의 수급 즉 입맛에 맞는 저가 그리고 반발 매수세 이런 종목들이 낙폭 과대주와 이런 대형주들 중심으로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오게 되면 통상적으로요 기술주가 그리고 성장주가 좀 강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은 코스닥이 또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 상승이 이끌어왔던 2차전지와 반도체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던 태양광 풍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빠지는 모습 확인을 했을 때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구나. 어제는 올랐고 오늘은 빠지죠. 반면 이쪽이 빠지면 어디가 올라오죠? 중국 소비주 그리고 특히 보시면 미디어 콘텐츠 오늘은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점 같은 소비주들이 올라옵니다. 즉 이에 따른 대결 구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기술주 vs 소비주 이쪽이 흔들렸는데 이쪽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확실히 극락하게 엇갈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미국 증시 어제 가장 중요한 증시 이벤트는 12월 CPI 발표였죠. 예상치 6.5%였는데 6.5% 동일하게 나왔는데 다만 우리가 지금 기대했었던 이런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6.5%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그런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전월 대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고 식음료 가격을 제외하고 나오는 그런 소비자 물가의 확실한 개선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지금 우리가 확인했고 연준 위원들 입을 통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은 끝났고 빅 스텝도 아니고 이제는 베이비 스텝 쪽으로 갈 수 있고 CME 패드워치에서는 90% 이상 확률로 2월 2일날 우리나라 시각이죠. 2월 2일날 있을 이번 FOMC에서 25bp 금리 인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부분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장중에 한은 금통일 열었고 기준금리 3.5%로 다시 한번 25bp 올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4.5% 상단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5bp 인상을 하게 되면 4.75 정도 올라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이제는 금리 인상 속도 피크아웃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물가지수도 지금 6개월 연속 내려오고 있죠. 이로 인해서 최근 시중금리도
4% 넘어가다가 지금 현재 3% 중반까지도 빠졌고, 이런 시중금리 대변하는 미국채 10년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나스닥을 중심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죠. 기술주. 그리고 애플, 테슬라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났었지만 기술주 다시 한번 인텔, AMD, 퀄컴 이런 반도체 관련된 주요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리비안, 포드 등 2차전지 그리고 퍼스트 솔라를 중심으로 한 또 신재생 에너지 그동안 낙폭과대 기술주 성장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보잉을 비롯한 아메리칸 항공 등 여행, 항공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옵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국제유가, 원자재 가격 이런 부분도 이제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죠? 즉 중국이 이제 지금 현재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좀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 4분기에 이어서 그에 따른 영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고 있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이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에 따른 세계 경제 성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에 따라서 당연히 국제유가를 비롯한 이런 종목, 이런 원자재 가격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하고요. 그렇게 되면 또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보시면 경기 민감주 등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도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 외인들의 패시브 자금 유입과 함께 건설, 철강, 오늘은 정유, 화학은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정유, 화학, 기계 이런 종목들로 순환매가 돌아갈 수가 있겠죠. 즉 외인의 수급에 기인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 조선, 철강, 건설, 기계, 정유, 화학 이러한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 오늘 기술주 하락이 두드러지게 전개가 되네요. 시장 전반적으로 어떤 뚜렷한 증시에 큰 호재가 있어서 오르고 내리고 한다기보다는 업황이 개선이 될 것이다. 이제는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하는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전자에닉스 등 이런 반도체를 중심으로 2차 전지나 신재생 에너지나 낙폭 과대 종목들 기술주 성장주 중심의 상승 흐름이 23년 올해 정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국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은 오히려 작년 10월부터 11월, 12월까지 시장 빠질 때 강했었기 때문에 기술주 빠질 때 올라왔었던 이 종목의 차익실이 나오고 반대로 기술주 강세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빠지고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이쪽이 올라올 때 팔고 이쪽이 떨어질 때 사자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시점 자체를 중국 코로나가 피크를 치게 되는 이제 추이가 꺾이기 시작할 수 있는 이 시점인 1, 2월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중국 춘절 끝나고 어느 정도 코로나 확산 피크를 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가라앉을 때쯤 그리고 최근에 트리플 데믹이라고 하는 계절성 독감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마무리가 되는 시점 이 부분이 이제 중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바텀을 찍고 바닥을 찍고 턴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때서부터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미리 선반영을 하겠죠. 오히려 1, 2월 정도에 가장 안 좋다고 할 때 이쪽을 사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기술주 성장주 중심으로 우리가 좀 많이 비워놨고 유일로보틱스, 아비코전자 그리고 큐바 엔터에 이르기까지 올라왔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줄여놨고 오히려 소비주 이런 부분을 늘려나가려고 1월달, 2월달은 좀 차분하게 좀 포트폴리오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잡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우리가 10종목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히려 기술주 쪽에 한 3종목 정도를 줄이면서 이제는 좀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서 스튜디오 드래곤, CJ ENM 같은 이런 종목들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왜 약하냐면 말씀드렸다시피 4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훨씬 더 안 좋을 것 같다 하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20선 하회하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빠질 때 살 수 있는데 빠진다고 무조건 사야 되느냐 타이밍 잡기 위해 최소한 장기 평선 기존 고점 과거에는 82,000원이었다면 이제는 더 내려갔겠죠.
8만 원 초반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설 수 있는 타이밍 자체를 잡으면 되는 거죠. 8만 300원 정도 넘어서는 시점. 즉 이런 부분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장기 평선과 기존의 고점 이런 부분 체크를 하면서 무조건 난 바닥에 살 거야가 아니라 확인하고 돌리는 것, 최소한 이런 부분이라도 확인하고 사는 습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 봤던 거죠. 최근에 시장에서는 테마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뭐 DMZ, 방산, 드론, 그죠? 중국 계속 이어지고 있고 웹툰, 웹소설, 최근에 건설, 건자재 관련된 뭐 아랍에미레이트에 이르기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AI 쪽 오늘 특징적으로 또 올라오고 있는데 AI 쪽은 제가 꾸준히 점검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죠. 솔트룩스 한 달 전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 조정 이후에도 추세 깨지지 않고 오늘 추가적으로 신고가 새로 써버립니다. 솔트룩스 올라가게 되면 최근에 셀바스 AI 그죠? 마인즈랩, 코난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같이 말씀드렸죠. 코난도 오늘 9% 올라가 버리죠. 즉 이러한 흐름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솔트룩스가 한 3배 올랐죠. 한 3개월 전 대비. 그죠? 3배 넘게 올랐죠.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손빠르게 들어갔다 발빠르게 도망 나올 수 있는 분들의 영역 혹은 보유자분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밑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친구들 이쪽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셀바스 AI 같은 친구 최근에 이쪽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금주 보니까 이런 친구 또 조정 나올 때 사볼 수가 있는 거죠. 대신 어제도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좀 짧게 잡아야 됩니다. 한 3에서 5% 정도 좀 짧게 잡고 이런 부분 볼 수 있다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점검을 해 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이와 관련돼서 뭐 주식하는 고릴라 뭐 이런 부분도 실제 미드전이라는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직접 그려봤죠. 명령어를 입력을 했어요. 주식하는 고릴라 입력을 하니까 이렇게 4개의 작품이 나왔고 그리고 이 4개의 작품을 통해 가지고 베리에이션 넣고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수십 수백 번씩 되풀이하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원하는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 미치는 시사점 우리가 로봇 이쪽도 단순 지금은 직접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쪽이 아직 테마로서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메가 트렌드로서 가능성 이 부분이 계속 열려 있는 거죠. 보시면 이쪽 최근 AI가 뭐 알파고 이런 알파고 즉 뭐 인공지능이 사람을 이겼다 창의성 가장 대표적인 분야였던 바둑까지도 이겼다 하면서 최근에는 AI를 통한 뭐 프로 바둑 기사의 이런 그 연습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는 너무나 보편화되었었죠. 즉 기술의 발전이 지난 5년 전 없었던 게 새로 생긴 이후에 급격하게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시면 뭐 바둑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뭐 챗GPT 그것도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점검을 해드렸었는데 박찬현 제 이름 쳐보시면 검색을 하실 수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최근에 일부 검색을 좀 대체하는 역할 이런 뭐 대체까지는 아니지만 보완하는 역할 해주고 있고요. 뭐 AI 챗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화형 AI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쪽을 통해서 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그리고 뭐 작사 작곡도 할 수 있고 즉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뭐 사파나 이런 쪽도 상당히 고퀄이잖아요. 이쪽이 뭐 웹툰 웹소설에 들어가는 사파 이 부분을 대체를 한다든지 이 사파 하나의 웹소설 쪽 뭐 이런 쪽이 한 4, 50만 원씩 한다고 해요. 그럼 이런 부분을 일부 대체하는 쪽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어, 언어 그러니까 대화형 AI 이런 부분이라면 향후에 우리가 고객센터에서 자주 묻는 Q&A나 이런 쪽은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쪽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날도 멀지 않았겠죠. 단순 반복 작업 이런 부분도 로봇가 치킨 튀겨주고 커피만 만들어주고 서빙만 해주는 게 아니라 인간은 창의적인 부분 뭐 그림 그리고 글 쓰고 대화하고 작사 작곡하고 뭐 노래 만드는 이런 부분까지도 확산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기술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쪽이고, CES에서 이런 AI 쪽 언급이 된 이후에 단순히 모멘텀 소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금 트렌드를 형성을 하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점검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장 이쪽이 이걸 통해서 수익이 큰 폭으로 번다.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꼭 말이 되는 것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테마도 없을 거고, 사실 이에 따른 버블 이런 부분은 나타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시장이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식의 가격은 민감하게 이런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이런 기술 개발과 발전하는 부분 계속 같이 점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과거 제가 라버트 치킨, 이름이 로버트도 아니고 라버트예요. 라버트 치킨 이런 것들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트렌드, 기술적인 트렌드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해드렸죠. 기계가 치킨을 튀겨주는 거죠. 로봇팔이 튀겨주는 부분이 있고, 그렇죠. 이것도 제 텔레그램 채널에 실제 튀기는 과정을 올려드렸어요. 튀김 옷 입히고 이렇게 반죽하고 하는 것들은 이렇게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올려주면요, 바구니 올려주면 딱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튀겨주더라고요. 제품의 퀄리티 이런 부분은 균일하게 보장이 되겠죠. 물론 뭐 재료 차이는 있을 수 있죠, 당연히. 튀기는 과정만 하는 부분이니까. 즉 완전 대체라기보다는 협동 로봇으로서 가능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질문은 사실 좀 제한적이라서요. 제가 또 글로 통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상당히 좀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도 우리는 실망할 거 없어요. 1월, 2월 달 전략은 차이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계속 점검을 하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올라갈 때보다 빠질 때 사는데, 빠지고 나서 오늘 체크할 부분은 또 이제 장기 평선 이런 부분 돌파 나오는지 여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겠다. 제주항공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 조정 이런 부분 나온 이후에 깔끔하게 지지받고 다시 한번 가는 모습인데, 좀 체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더 튀면요, 챙기고 다시 빠지면 사고 이런 형태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또 차이나 리오프닝 쪽도 트레이딩도 활용을 하고, 또 우리가 1, 2월 달 사서 3, 4월 달 활용하는 형태로 오히려 이쪽을 중심으로 엔터미디어 콘텐츠 이런 쪽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런 필수 소비재 음식료라든지 마찬가지 그와 관련된 차이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마트도 2.4% 정도 올라오는데 결국 추세 무너져가지고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오히려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들이 더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지받고 다시 한번 가는지 여부도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기운 내시고요. 오늘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